동학의 새아침.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같은 사소한 고민부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조금 큰 고민까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친구와 화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친구에게 미안함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와 다투고 나면 바로 대화로 풀어내는 사람도,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슬쩍 말을 건네는 사람도, 말보다는 장문의 문자로 서로의 감정을 풀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고민하는 것은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미안함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미안함을 전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를 건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가끔은 뻗어주는 사과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그 손길을 뻗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윤선민입니다. 조금씩 알게 될까. Why don't you know what I'm keeping inside me. 잠들면 나는 점으로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 저 빛을 숨기고 손 닿을 나는 아득히 멀어지면 모든 게 멈춰진 듯해. 두 눈에 담긴 skyline 그 찰나 난 눈을 떼지 못해 또 사라지기 전에 멈춰진 skyline 그 찰나 그 안에 담긴 모든 것 다 빛이 나기를 원해. 내 안에 비친 상처가 내 앞을 비추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빛이 따라 손 아래 갇힌 color 그 위로 번진 daylight 잊혀질 기억의 끝으로 머물러줘. 잠들면 나는 함으로 사라지고 어둠은 여려진 빛을 삼키고 손 닿은 너는 아득히 멀어지면 모든 게 멈춰진 듯해. 두 눈에 담긴 skyline 그 찰나 난 눈을 떼지 못해 또 사라지기 전에 멈춰진 skyline 그 찰나 그 안에 담긴 모든 것 다 빛이 나기를. 난 아직 모르겠어 이 모든 길을 와서 얼만큼 깊어져야 얼마나 기다려야 언제쯤 알게 될까. 두 눈에 담긴 skyline 그 찰나 난 눈을 떼지 못해 또 사라지기 전에 멈춰진 skyline 그 찰나 그 안에 담긴 모든 매일 아침 영양제 한 알, 건강 지식 한 모금, 영양제를 부탁해.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영양제는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과연 우리의 몸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걸까요? 글루코사민은 아미노당의 하나로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글루코사민 제품은 글루코사민 염산염과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원료로 하고 있죠. 글루코사민은 관절 및 연골 건강의 기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관절 및 연골의 생성을 촉진하여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죠. 실제로 여러 실험의 결과 연골세포가 증식되며 연골세포의 파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30에서 70세 중 가벼운 관절 이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루 1.5g의 글루코사민을 3개월 섭취시킨 결과 관절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글루코사민이 관절과 연골 건강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죠. 기능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인체 적용 시험에서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글루코사민 염산염 또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으로는 1.5에서 2g으로 일일 섭취량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글루코사민을 제조할 때는 게나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게나 새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영양제는 글루코사민인데요.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영양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오늘 하루가 영양제처럼 좋은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양제로 다시 만나요. 다 꿈일까 공영화 속 한 장면 같아 Like 설렘 속 잠에ver 눈뜬 순간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 Oops 전율 같은 놀라운 이 느낌 Feeling like a voyager 자유로워 뜨겁던 내 삶의 여유로운 잊고 있던 떨림 I can feel it 꿈꿔왔던 paradise so beautiful If you want it I can take you away What you waiting for 떠나봐 가까이 있어 두 발 닿는 어디든 Come with me now 원한다면 don't hesitate You 그래 지금 고민만 하는 너 Feeling like a voyager 자유로워 뜨겁던 내 삶의 여유로운 잊고 있던 떨림 I can feel it 꿈꿔왔던 paradise so beautiful If you want it I can take you away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놓칠지도 몰라 You know 지금이라 확신이 든 바로 이 순간 Everybody get up Everybody get up Everybody get up Everybody get up Everybody get up
많고 많은 자격증 중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내 진로에 딱 맞는 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격증 사전.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알아볼 오늘의 자격증은 바로 외국어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중국어 자격증 HSK, 일본어 자격증 JLPT 말고도 외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자격증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외국어와 관련된 자격증은 중국어 자격증 BCT입니다. BCT는 실용 중국어 시험으로 다른 중국어 시험과는 달리 실용성 측면에 중점을 둔 자격증입니다.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중국어를 위주로 중국어 실력을 측정하는데요. 중국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전문 지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에서도 요구되는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냐를 측정한다고 해요. 또 다른 중국어 자격증인 HSK와 비교해 볼까요? HSK는 영어의 토플 시험이고 중국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BCT의 경우에는 영어의 토익에 해당하며 실용성 측면을 강화한 시험이죠. 이전 시험들에는 난이도 구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초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BCT-A, 중고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BCT-B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두 시험 모두 듣기, 읽기, 쓰기를 평가하는데요.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BCT 스피킹도 있다고 해요. 스피킹 시험의 경우 매월마다 치러지지만 듣기, 읽기, 쓰기 시험은 2, 4, 6, 8, 11월에 치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자격증은 일본어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일본어 자격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JLPT와 JPT입니다. 둘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두 시험의 차이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JLPT는 일본의 국제교류 기금이 주관하는 시험인데요. JLP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래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길을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냐. 하루 정도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에도 역시 완벽하군 나의 여인. 여전히 무수한 빈칸들이 있지. 끝없이 헤맬 듯해 풀리지 않는 얄미운 숫자들 사이로. No, wow. 마치 하루하루가 살짝여 짐작난 듯한 달릴수록 내게서 살아나. Just like we're still good without luck. 길을 잃어도 계속 또각또각 가볍게 걸어. Take your time. There's no right. 실은 모두가 울고 싶을지 몰라. 슬퍼지고 싶지 않아서 화내는지도 몰라. 여전히 무수한 질문들이 있지. 이번에도 들린 듯해 아주 사소한 도시 하나의 차이로. No, wow. 마치 하루하루가 삐뚤은 동그라미 같아. 도망쳐도 여기로 돌아와. Just like we're still good
웃으면서도 별 큰일 없이 일본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매년 7월,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라고 해요. JLPT는 N1부터 N5까지 총 5단계로 레벨이 나뉘어 있고 N5가 가장 낮은 레벨이라고 합니다. N1과 N2는 문자, 어휘, 문법을 다루는 언어지식 섹션과 독해, 청해가 합쳐진 한 섹션으로 총 2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N3에서 N5는 문자와 어휘를 다루는 언어지식, 문법을 다루는 언어지식, 독해, 청해가 합쳐진 한 섹션으로 총 3섹션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요. 총 180점 만점으로 일정 점수를 달성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JPT는 무엇이고 JLPT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JPT는 YBM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요.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영어의 토익과 유사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청해와 독해가 각각 100문항 출제됩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 내용을 포괄하죠.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기보다는 990점을 만점으로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자격증은 국내 기업 취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9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JPT는 매달 1에서 2회 시행되고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외국어와 관련된 자격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한 것 말고도 외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으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잘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분야의 자격증으로 찾아올게요. 많고 많은 자격증 중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내 진로에 딱 맞는 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격증 사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하고픈 얘기들은 늘어나고 각자의 고민을 꺼내고서 나이를 하나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깨나 용기가 넘쳤던 우리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변해볼래 마음에 낙심만을 흔들리는 낙심만이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그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똑같은 오전과 똑같은 노을 지는 하루가 이쁘지만 쳇바퀴를 도는 기분이 들어 보기 좋은 청춘이라니 놈을 알게 앞으로도 걸어가기 좋게 아무리 뭐들 못해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에 낙심만을 흔들리는 낙심감이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지나치는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의미 없게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끔 내가 전달하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또는 여러 이유로 간접적으로 돌려 말했을 때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오히려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사과를 하거나 감사를 전할 때 직설적으로 미안해 또는 고마워처럼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미안하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 것 같아 화해를 한 줄 알고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민망하거나 부끄럽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내가 한 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미루고 미루다 보면 진심을 전하려던 용기가 숨어버리고 여러분의 진심의 색이 점점 바래질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구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권혜린, 기술의 서유진, 함께한 저는 윤선민이었습니다.